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전에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하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두 분의 얘기도 좀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개장 전략과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좀 넉넉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원래 우리 9시 넘어가지고 막 하니까 막 쫓기듯이 막 했는데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오늘도 바이오 중심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 증시에서 어쨌든 좀 기술주가 또 쉬었죠. 물론 뭐 AMD나 일부 종목군들은 강했지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코인 쪽도 좀 쉬고 기술주도 좀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라 약간 바이오 중심으로 어떤 좀 수혜가 나올 것 같고 뭐 이따가 기사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자산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본격적인 유동성에 대한 증가 이슈가 있을 텐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단기 변곡을 어떻게 좀 맞이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돈이 풀리는데 지금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급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시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걸 쫄아서 나갈 건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풀리니까 그 유동성의 힘을 믿고 배팅을 걸 건지 그 고민을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금 요 사이에 또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예상된다. 네, 일단 뭐 바이오 금융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되 대신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게 더 확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한 보합권에서 마이너스로 찍히고 있거든요. 네, 마이너스 0.1 정도. 예. 네. 코인도 좀 떨어졌고.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네, 이렇게 미국장을 보면서 두 마디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좀 엇갈렸죠. IT 테크 내에도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슬라이싱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자체는 수익성의 논란이 지속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거기에 다이렉트로 수주를 받는 회사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정의는 로또, 큰 로또를 위해서는 작은 로또를 낼 돈이 준비된 데만 들어와라. 30조 없으면은 강남에 들어올 생각 말아라. 큰 로또 100조를 그러니까 그렇죠. 100억을 벌려면 30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데이터 센터 업체. 네오클라우드인 네비우스, 그 다음에 뭐였죠? 코리브, 오라클, 그 다음 기타 등등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건 다 힘들게 나왔고, 근데 힘들다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안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맨 밑에 병목 현상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오케이. 어저께 오른 거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는 올랐고, 네. 중간에는 GPU는 애매했죠. AMD는 자기네 비전을 마진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두드러진 거는 예외적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립으로 봅니다. 그건 중립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이슈는 연준 자산 매입 시사인데 지급준비금이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서 유동성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장의 밑바닥을 확실히 버티게 하는 요인이니까 여전히 유동성이 장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성, 데이터 센터 수익성 논란은 로또를 위한 로또의 장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연준 자산 매입은 유동성의 장땡이기 때문에 장에서 도망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면 개별 종목의 플레이로 당분간 순환매가 됐던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개장 전에 좀 알아야 될 뉴스들이나 혹은 뭐시기죠? 개별적인 기업 뉴스들 뭐 이런 거 혹시 주목할 만한 거 있나요? 많죠. 뭐 일단 릴리. 릴리. 일라일릴리가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이 섹터맵에서 좀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이슈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좀 켜주시면은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AMD, 리사수의 발언 이런 것들로 좀 좋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좀 별로 좋진 않았다고 보는 게 맞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되게 좋았는데 뭐 노보노디스크도 연달아 좀 강한 흐름이고 특히나 릴리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1,500불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 현재 수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 더 상방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을 필두로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쪼만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거 올스타그로 해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골드 쪽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골드뿐만 아니라 뭐 구리, 알루미늄 요런 원자재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는 또 이제 앨범알이라는 또 회사, 예. 앨범알이라는 회사가 또 주가가 6%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도 우리 포스코홀딩스 리튬 이슈 있었고 또 히토류 광물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슬라이스로 잘랐을 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수익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쪽들 그리고 그게 아닌 쪽들 그러면은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갈리는 게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금융주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분리과세에다가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럼 또 금융주 좋을 거 그래서 바이오 금융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많은데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요? 근데 국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증권주 오늘 좀 주목이 좀 되고요. 증권주. 요즘, 네, 특히 IM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예. 발행엄 인허가 해주는 거 이번 때 4분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행엄 인가가 임박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미래에셋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로 꼽았어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실적 좋아서 주가들이 가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얘네가 꼽은 미래에셋하고 한국금융지주 vs 나머지 증권주하고 차별화가 있는지 와치할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 이 친구들 말대로 한국금융지주하고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엄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증권사들 삼성이나 뭐 다른 증권사들은 탈락한 거냐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네. 다른 증권사에도 여전히 다음 배치로 다음 순서로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화가 나타나는 주가적으로 요거 하나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리포트 나온 거 중에 또 하나는 그 한국투자에서 산업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반도체로 적어서 반도체가 아닌 유리 기판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목이 미생입니다. 미생. 미생에서 어떤 느낌이 와요? 미생 임시완이죠. 그렇죠. 예. 미생의 뜻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종목은 언급을 했습니다. 종목은 뭐 여기 PSK 홀딩스를 가장 높게 본 것 같은데 좀 직관적이지 않죠. PSK 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 휠옵틱스 정도로 얘기했는데 휠옵틱스는 중립으로 했고 주성하고 PSK 홀딩스만 매수로 요 관련되는 종목으로 했고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슈, 밸류체인 중심에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 같아 느낌에 제가 리포트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요약만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유리기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 말씀을 해주셨고 김장일 본부장님은 또 증권주 관련해가지고 유리기판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미생 임시완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미생 임시완 장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장일 본부장님 그 리포트 혹시 종목이나 이런 거 소개하실 주실 거 있으면은 그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두 네. 분이 같이 해주시면 더 근데 좋을 것 같거든요. 어저께 클로징 벨에서 제가 약간 좀 잘못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 좀 커렉션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은 어저께 솔루스 첨단 소재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얘네들이 그 PCB 동박이 얘네들은 이슈가 아니에요. 화면을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없는데 네네. 기사 나오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랑 똑같은 PCB 동박으로 해야지 그 업체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아닙니다. 다른 건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그 PCB 동박하고 무관하다. 이건 팔았어요. 그 외국 유럽한테 구조 조정을 팔았기 때문에 네. 주가는 그냥 같은 뭐 전지박 무슨 회로박해서 올라가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하고 올라가는 테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막판에 얘기한 거 그거는 취소. 네.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면서 네. 오늘 가져온 롯데를 가져오겠습니다. 롯데 롯데 에너지 케미칼. 머티리얼즈 요거 하나의 부분이니까 롯데 케미칼도 많이 올랐죠. 네, 화학주.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구조 조정. 구조 조정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구조 조정 다 자르는 거. 그럼 왜 구조 조정하죠? 지금 회사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적자일 때죠. 네. 그러니까 적자에서 적자 폭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미리 튀죠. 그럴 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의 이그샘플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그 한국전력도 꽤 오랫동안 적자였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꽤 오랫동안 적자였죠. 적자가 너무 심해서 이거 언제 적자 탈피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가 북밸류로 얼마까지 갔을까? 적자면 북밸류가 제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0.2에서 0.25에서 헤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적자가 준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튑니다. 네. 그랬을 때 에너지 첫째 목표 주가가 0.3에서 0.35배까지 던지고 옵니다. 이게 이번에 또 그렇게 나왔어요. 롯데 케미칼이 3분기 적자 나왔죠. 4분기도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가 조금 더 확대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죠. 그거는 아까 말한 구조조정안이 가장 먼저 제시해서 요걸 믿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년도도 적자야. 그럼 이런 주가는 어떻게 가야 되죠? 주가는 많이 올랐거든요. 목표 주가가 11만 원 나온 것도 있고 이건 10만 원 나온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주가가 얼마죠? 한 9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는 관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도 늦게 했죠. 7만 원, 9만 원 며칠 사이 올랐으니까. 어쨌든 북밸류가 아직도 적자가 심한데 적자가 줄어든다는 거 봤을 때 에너지티 가는 단계가 0.225에서 그 다음에는 0.35 정도까지가 치고 그리고 와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흑자가 눈에 보면은 0.5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런 패턴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하시고 뭐 구조조정안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은 NCC 그 저기 우리 나프타 크랙 센터 이거를 이 복잡한데 현대케미컬의 현물 출자가 얘네를 하고 오일뱅크가 현금을 출자해서 뭐 이렇게 복잡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롯데 GS화 현대랑 같이 있는데 이거를 GS에 넘기고 하면서 얘네가 에비타 측면에서 롯데 케미칼 에비타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킴을 잡은 그런 구조 조정안을 가장 먼저 제시한 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어텐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는 이게 와야 돼요. 얘네들이 원가 경쟁력이 그 중국 업체들이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원가 경쟁력이 과거보다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에탄이 강세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진짜 15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갈 정도로 북밸류가 0.5배, 6배 정도 부를 때 흥분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아마 이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0.3, 뭐 10만 원, 11만 원 진짜 목표 주가 가면은 그때는 이익 실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네들이 석유화학 업종이 이전에 그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워낙 또 기술력으로도 올라왔고 원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밀린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너네는 뭐 만들고 너네는 또 뭐 만들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좀 정부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서로 출자하고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스킴을 제가 fully understand 못했지만 그리고 가장 먼저 제출했고 네네. 일단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되고 마치 여건도 좀 좋아지니까 적자 폭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포트 나오죠.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석유화학주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올랐어요. 맞아요. 이제 어제 그저께군요. 16% 정도 말 그대로 이제 떡상 어제였네요. 오늘 어제였네요. 어제 16% 오르고 그제도 2% 오르고 저기 3일 전에도 한 8% 오르고 이렇게 좀 올라갔었다는 거. 석유화학주에 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도 혹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 오늘 개장 전에 얘네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건 아닌데요. 어제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가 많이 올랐잖아요. 좋아요. 어제 그리고 장 마감하고 JYP 실적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하이브 뉴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원래 2명이 먼저 돌아온다고 했다가 나머지가 이제 다 돌아오겠다고 해가지고 총 5명. 뉴진스 얘기. 뉴진스. 네. 완전체 복귀인데 요게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오다가 방금 나왔어요. 방금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상향이 38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전 리포트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 플러스 2.7%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방금 나온 거라서 따끈따끈해요. 33분 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 뉴진스에 대한 활동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돌아오니까 뭐 음악 작업도 해야 되고 뭐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서 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주가가. 근데 이게 리포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거를 해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작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뭔가 대세를 돌릴 정도의 뭔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향후에는 뭐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하이브가 뉴진스 이슈로 달릴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사실 뭐 지금 엔터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저번에 한번 반도체랑 힘겨루기 한 다음에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JYP도 사실 나쁠 거 별로 없는데 많이 빠졌고 뭐 DOU나 SM은 처음부터 박살나기 시작을 했고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 뉴진스 하나의 이슈로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을 돌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어차피 선택을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하겠죠. 그쪽으로 수급이 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갭상승했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좀 장 초반에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진 커버되는 리포트 내용이 막 엄청 강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사람들이 오늘 바이오 쪽이 막 또 많이 치고 간다. 예. 그러면은 엔터로 안 쏠리면 여기서 결국에는 사고 파는 사람이 제한적이면 떨어졌다가 올라오니까 여기 단기간에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네. 물려있던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도망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일단 튀자. 티자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머지가 다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나머지가 좋을 때면 분명 좋은 뉴스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계속 갈지가 좀 고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브는 좀 초반에 흐름 보고 좀 초반에 한 2, 3% 놓치더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확실히 지지하고 움직이면 그럴 때부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이거 뉴진스 무조건 돌아온다고 당장 바로 이 회사가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차가 사람들이 요거 관심 없고 사실 아까 롯데케미칼도 오늘 오전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만 8개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슈의 무게 자체가 다른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되게 핫했어요. 핫했는데 네. 이 초반에도 핫할지는 모르죠. 왜냐면 넥스 거래소까지 오늘 안 열리니까 그쵸. 이 수급의 힘이 빵 터졌을 때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진스가 컴백한다는 뉴스 자체가 엔터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면은 무언가 모멘텀이 되겠지만 그렇죠. 이거 하나로 엔터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고 예, 하이브 내에서도 얘기 나오는 거는 약간 뉴진스가 좀 쉬면서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내부의 평가들도 있어요. 여론도 사실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쉬었으니까 예. 공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또 그리고 미니진 씨가 안 붙었을 때 뉴진스가 이전의 뉴진스랑 같은 뉴진스일 거냐. 그리고 이미 벌써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어오면서 이미지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씌워진 게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폭발력을 보여줄 거냐 요 이슈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켜봐야죠. 기대를 가지고 예,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JYP 어제 실적 나온 거 관련해서도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4분기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견조한 성장세를 예상하면서 북미 시장 성과를 기대했다. 어제 장 끝나고 JYP가 실적 냈는데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냈어요.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408억. YOY로 매출이 36% 증가. 매출이 YOY로 36% 증가해요. 예.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15% 감소. 그래서 감소. 예, 컨센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이게 원가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
요게 이제 반영이 돼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근데 아티스트 재계약도 해야 되고 신인도 데뷔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그 아마 사옥이랑 네. 사옥 짓는 거랑 그 유기농 도시락 말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돈 많이 들 거예요. 먹는 거. 응. 4분기 때는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성장세가 기대되는데요. 트와이스가 북미에서 35번 투어를 진행한대요. 그래서 모객이 70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쪽, 예, 뉴진스의 컴백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저기 예, 주실 거면은 저희가 지금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 개장하고 나서는 광고를 못 합니다. 예, 너무 바빠가지고 광고 못 하니까 지금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얘기는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까요? 환율. 뭐 얘기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어. 많이 얘기했지만. 뭐 제가 중요도를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도는 높죠. 중요도 높죠. 높아요. 그럼 환율 지금 역외 환율은 1,468원. 예, 요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저녁 넘어오면서 새벽 동안에도 계속 69원, 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추세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면은 원화봉으로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11월 달 쭉 해서 1445원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두 분이 생각하는 환율의 뭐랄까요? 마지노선? 데드라인? 요 정도 되면은 확실히 지금보다 증시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레드라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까요? 보노님 어때요? 일단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환율은 저는 더 올라간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돈이 더 들어오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죠. 어제 이제 염승아 이사님도 자료 쫙 해가지고 보여드렸겠지만 결국에는 그 외화 유출이 너무 커요. 다들 해외 증시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원화 가치가 워낙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돈 풀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해지 포지션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이제 그게 금으로 먼저 많이 갔었죠. 금으로 먼저 갔었는데 이제 사실 금도 뭐 과거처럼 그냥 단순히 금bank 가서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해외 증시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화가 얼마나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급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일주일 정도의 거래를 딱 땡겨서 수급을 보시면 네. 삼성과 하이닉스에서만 6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걔네 두 개에서만 6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에 한 11조가 남아있긴 하지만 네. 만약에 외국인의 이런 환율이 계속 나가면 어쨌든 이들은 손해잖아요. 환차손을 봐야 되는데 주식이 올라가면 그냥 있겠죠. 하지만 주식이 안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거를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땐 단기적으로 뭐 이 장이 박살나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변곡점이 나왔을 때 과연 내가 포지션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수급 이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개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이냐 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요거 저 워드 파일 한 거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워드 파일. 그 1월 13일 요거 제가 지금 보시면은 1,500이냐 1,400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둘 다. 하지만 지금 치우쳐진 건 1,470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 한 네 가지를 잠깐 또 아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하고 우리가 내국인이 해외에 판매된 증권을 사는 거하고 이쪽이 더 많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미 달러를 갖고 그냥 연장하는 심리. 왜? 원화가 약세될 것 같으니까. 투자할 자금도 필요하니까. 그러고 또 하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내에 돈 풀리는 게 많아요. 그거를 우리는 계속 이제 애써 하려고 하는데 M2 증가율이 지난 23년부터 2년 거의 3년 되고 있는데 한국은 20% 증가됐고요. 미국은 3%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고 계속 풀겠죠. 그 다음에 한미 금리는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웬만해서는 큰 영향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가 된다는 게 이슈인 거죠. 한미 금리가 역전된 게 지금 22년부터인가 그쵸? 22년부터인가 언젠가 지금 41개월째 역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역전돼 가지고 오래 간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2년 이상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3번 정도 역전했거든요. 95년도, 30년 전, 20년 전, 7년 전. 그래서 요 돈 풀고 금리 역전된 상태에서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내국인이 해외 증권 투자하는데 최근에 그 한미 통상 협상해 가지고 대미 투자 자금 대기하고 있죠. 환율이 내려갈 방법이 없어요. 네네. 올라가는 게 맞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거 1480 근처 가면은 네. 국민연금 환해지 물량이 추리할 거라고 보는 것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거 기대 내지는 그게 위에 상방을 막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당국이 구두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적으로 가기 때문에 1500을 뚫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치우친 이것이 1350, 60으로 가는 흐름이 연말 연내 뭐 연초에 바로 나올까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 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개장 전 지금 3분 남았는데요. 분위기는 뭐 SK 하이닉스 뭐 1% 정도 약세, 증권주들은 1%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은 살짝 마이너스 한 0.5에서 한 1% 정도 마이너스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변압기도 한 1%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오늘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상한가 지금 좀 물려 있고요. 그래요? 잠겨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한 10% 시작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릴레이 이슈 있으니까 D&D 파마텍 뭐 이런 것들도 6%대 좀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초반에는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빨리 광고 털고 갈게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뚜뿔 한우 스테이크예요. 예, 뚜뿔 횡성 한우 스테이크, 횡성 축협 뚜뿔 한우예요. 3+1 해가지고 520g 드리는데 39,000원. 네, 요게 어디 쌀이냐? 그 아롱사태 위에랑 우둔살 밑에. 어디죠? 그게? 우둔살 쪽이면 장조림 해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형 그러지 마. 이거 스테이크용이라니까. 이거 지방이 좀 적고 이제 씹는 맛이 조금 있는. 씹는 맛이 있죠. 네네네. 아까 뭐 어디라 그랬지? 내가 찾아봤는데. 근데 이거를 안데스 호수의 그 소금으로 미리 마리네이트를 좀 했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도. 설도라 그러네요. 예. 설도. 등골아빠님. 똑똑하시네. 예. 그래서 설도 스테이크 숙성 한우예요. 풍미와 육질을 동시에 살린 저온 숙성 방식으로 안데스 소금을 쫙쫙쫙쫙 뿌려가지고 이미 밑간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내년 5월까지 130g 들어가 있는데 요걸 4개를 드려요. 3+1 최초로 저희가 39,000원, 3만원대 드리고 있습니다. 설도. 자, 그리고 두 분 맛은 조금 이따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요거 세븐라이너라고 요거 그 종아리 팔 이렇게 좀 완벽 케어해주는 마사지 기계예요. 집에서도 PT샵처럼 슬림한 라인을 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에어백이 6개 탑재해가지고 더욱 정교해진 마사지. 여기다가 이제 종아리 넣고 팔뚝 넣고 이제 주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최초로 7만 원대, 79,000원. 예, 요렇게 해가지고 에어백 6개 탑재. 그래서 요거 79,000원 그리고 뚜뿔 한우 스테이크 39,000원 요렇게 해서 드리니까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시원한 주무름 이거 한우 드시면서 요거 이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따라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광고 타이밍도 요거 이제 시간을 잘 잡아야 되네. 아무도 관심 없네. 장 시작했다. 시끄럽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장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0.5% 마이너스예요. 4,127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마이너스 903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브가 한 4% 정도 올라서 호재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고려아연, KB금융,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3%에서 1%기 때문에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뭐 특징이 없네요, 별로. 한진칼, LS, 삼성물산, SK 뭐 요런 애들 보면은 지주사 애들이 한 1, 2% 떨어지나? 요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뭐 HD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뭐 대중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은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합권 하지만 약세 기조가 조금 더 강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이 240개, 하락 종목이 500개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의 기조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하락 기조가 조금 더 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이 얘기했었던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비만치료제 D&D 파마텍이 12% 가고 있는데 장중 16%까지 오르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밑에도 뭐 펩트론, 파마리서치, 펩트론, 올릭스, 뭐가 있을까요? 오스코텍, ST팜, 네이처셀 뭐 이런 종목들. 상승은 하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수능이어서 그런가? 조금 약간 애매하네. 시험에 들게 하는 거지. 시험에 들게 합니까? 저는 수능 끝났는데 왜 저를 시험에? 에이프릴 바이오 9%. 인생의 시험의 무대야. 아, 인생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뭐 바이오입니다. 뭐 이제 아까도 바이오 그냥 강조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요네들이 이제 신약 쪽에선 좀 되게 유망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들 일단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만 쪽으로 아까 릴리 얘기 있으면은 이제 D&D 파마텍, 올릭스, 뭐 한미약품, 일동장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일단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바이오 쪽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건 미국장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가 개장 전에 리포트가 또 좋은 게 두 개 나왔어요. 목표 주가가 꽤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했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 기대감이 더 나오겠다. 그러니까 리포트 타이밍도 좀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릴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것도 분명 좀 이벤트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원전 쪽도 사실 뉴스케일 파워는 좀 빠지긴 했는데 오클로나 기타 다른 쪽들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원전주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기반으로 본다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뭔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저탄소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원전이나 뭐 이렇게 좀 저탄소와 연결고리가 있는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쪽들은 계속 이벤트가 되긴 할 건데 그 경중은 이제 반도체랑 너무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조정 나오면 걔네도 좀 쉬고 그렇게 해서 좀 시차 조절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하이브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아까 이제 그 넥스에서 올라갔었던 그 고가를 못 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잘 얘기해 주신 어음 쪽 IMA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한국금융지주 이틀 전인가에 한번 리포트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보시면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와 거기에 따른 26년, 27년도까지의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금융주들 조금 이제 멘탈 케어 할 수 있을 거고, 또 미국에서 금융주 좋았고 또 우리나라는 또 플러스 알파로 정책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일단 초반에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은 개장하고 나서 1471원 20전까지 좀 올라갑니다. 네. 오케이. 김장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아마 부분이 그 있다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게 있어서 네. 약간 영향을 소부장이 받는 것 같은데요. 삼성이 CXL 양산에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관련되는 게 TLB라든지 에오셈 뭐 이런 것들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TLB 같은 경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약간 업그레이드한 거. 그래서 그런 CX에 관련돼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고 저는 처음에 LG 관련된 주식이 좀 어떻게 움직일까 싶었는데 벤츠 체어맨이 CEO가 LG전자, LG엔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을 방문해갖고 EV 전기차 부품들 협력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주가는 초반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네요. 그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증권주 관련되는 거 정도만 약간의 모멘텀하고 금융주 전체적 은행주 이렇게 좋은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숨구르기 양상을 처음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ABL 바이오가 27%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16만 1,000원까지. 와, 16만 3,900원까지 가네. 대단합니다.
D&D 파마텍도 신고가 장중이지만 또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최근에 네. 바이오 쪽에서 이제 일라일릴리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50% 현재 주가 대비 50% 올린 거 진짜 많이 올린 거예요. 그만큼 비만 쪽에 힘을 주고 있는 거고, 뭐 약가이나 협의 잘 됐고, 그다음 노보노가 뭔가 좀 반전의 미를 보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 막 메세라부터 여러 가지 다 이제 깨졌잖아요. 그래서 네.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져 있다. 이제 막 고개 좀 들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쪽이 어쨌든 좀 정책이나 뭐 약가이나나 이런 또 내년부터는 정책발로 이제 보험 또 풀리니까 그 점유율에 대한 또 엄청난 확장. 그러면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벤트 또 빵빵 터질 거고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그 비만 쪽도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신약 쪽도 얘기 드리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바나 셀트리온 이런 것들 빼고 놓고 보면은 그 신약 4개 그다음에 비만 쪽 일부만 보셔도 바이오는 그냥 끝나요.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핑퐁핑퐁 하는데, 재밌는 거는 2개 중에 하나만 가도 바이오는 다 같이 따라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QE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자산 매입까지 가면은 QT 종료 당연한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더 확실해지니까 바이오 쪽이 달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기술주가 아까 잘 얘기해 주셨던 이런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투심이 굉장히 약화가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대표적으로 뜰 수 있고 시가총액 비율이 높은 건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죠. 그리고 YTD로 봤을 때 바이오는 진짜 오른 거 별로 없어요. 네. 요즘에나 이제 릴리나 이런 것도 이제 고개 들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같이 바이오는 전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방어적인 특성들 보이는 거, 또 최근에는 나스닥과 러셀이 안 좋고 다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네. 거 보더라도 약간 방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뭐 이제 파이낸스 이런 쪽들이 되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지금 형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기술주가 완전 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단기간으로는 이쪽으로 조금 돌면서 기간 조정을 좀 할 수 있다. 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약간 큰 종목 하나가 딱 뭔가 퍼포먼스를 딱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기는 했는데 ABL 바이오가 이렇게 가버리면 바이오 쪽에 좀 쏠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이 지금 1472원 20전까지 바로 급등해서 또 올라가고요. 왜 그런가 보면은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또 많이 팝니다. 예, 오늘 현물에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9분 지났을 때 60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1,300억. 예,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600억 팔고 있고,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좀 팔고 있는. 오늘 외국인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300억 처음에 던지고 있고, 다행인 건 그래도 연기금이 조금 275억 정도 좀 산다는 거. 수급 관련해서 김장일 본부장님 뭐 아까 잘 의견 설명해 있으실까요? 주셔갖고 우리 미국 따라가는 겁니다. 방어정하고 바이오, 비비네, 방어 바이오입니다. 반도체가 좀 쉬면서 그렇다고 무너지지는 않고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니까 뭐 그렇게 눈치 작전 보는 것 같아요. 한국장이 확 올라오면 삼성 하이닉스, 하이닉스성,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목표 주가 많이 나온 것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주가적으로 2.2점만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네. 나와야 되는데 매주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순환매로 돈을 가는데 약간 디펜시브한 것도 있고, 아까 데이터도 안 나오니까 금리 인하 확실히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싶고 이러면은 쉬는 거죠.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9% 좀 올라서 104,000원, 하이닉스는 반대로 0.3% 정도 떨어져서 61만 5천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KB금융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오르고, 신한지주 뭐 같이 올라가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빌 좀 올라가고, 셀트리온 올라가고, 뭐 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융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그렇죠. 좋았죠. 매우 좋았죠. 1년 52주 신고가네요. 예, KB금융도 13만 7,200원. 예, 오늘 13만 9천원까지 올라가서 52주 신고가. 최근에 이제 여름 동안에 6월부터 한 10월까지 쭉 쉬다가 지금 11월 되고 나서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달리는 금융주고요. 예, 저점 6만 9천원 대비하면 2배 올랐습니다. 예, 시가총액 52조. 그래서 KB금융도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떨어지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막 떨어지는 종목들은 없네요. 대형주 중에서. 대부분 한 1, 2% 정도 차익 실현 나오는 정도. 오늘은 좀 코스닥에 집중이 많이 되고 있고 ABL 바이오가 시총 4위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예, 27% 급등. 그렇습니다. 보로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네, 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각각 사고 팔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28억 그리고 하이닉스는 172억. 그러니까 수급은 크게 이제 아직은 변동이 없고 다만 이제 상위 종목군들 매수를 보면은 뭐 신한지주 또 KB금융 요런 이제 금융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약간 좀 애매한 거는 바이오 쪽에서 일단 또 좀 차익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미국장 따라갈 것 같아요. 미국장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셌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이오 주도주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이오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죠. 동의합니다. 유력한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인하 시기 때에 결국 기술주냐 바이오냐 요거 싸움을 할 거예요. 싸움을 할 건데 반도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결국엔 바이오가 뜨겠죠. 바이오는 지금 또 비만 이슈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너무 무시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일단 높기 때문에 지수에 충분한 반도체 수급을 충분히 받을 만한 덩어리가 돼요. 우리가 역대적으로 강세장을 봤을 때 바이오 강세장이 제일 길었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거를 또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즐겼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쪽 산업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다만 이제 기술주가 또 너무 세지는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핑퐁핑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트에 넣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옵션 만기잖아요. 옵션 만기기 때문에 아마 위아래 좀 흔들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옵션 쪽에서 좀 치열하게 붙을 거고 네. 전체적인 시장 품매가 빠지는데 품매가 빠지면서 반도체 현물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또 품매가 좀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트리거를 만들기 쉽죠. 왜? 얘네가 수급이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괴롭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구조적으로 깨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살짝 무시하셔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이 지나고 내일도 좀 지켜봐야 돼요. 왜? 내일도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고 오늘 이제 데이터들 안 나와요.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명확한 수급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 왜냐면은 어쨌든 하원은 표결하면 그냥 통과될 거예요. 왜냐면 그 공화당 쪽이 그 이제 상원이 문제지 하원은 그냥 밀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결과값들이 적어도 주말이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의사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중에서 이게 뭐 유의미한 수급은 어쨌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20억. 그리고 2위가 셀트리온 170억, 신한지주 170억, 요렇게 수급이 잡히고, 매도가 하이닉스가 잡히네요. 170억 정도? 근데 별 크게 의미 없는, 몇백억짜리 수급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가요? 우리 몇 시에 끝나요? 30분. 왜 가고 싶으세요? 아니 요거 얘기할게요. 먼저 가셔도 돼요. 가요? 네. 있을게요. 둘다 갈까? 우리 23분 정도? 2, 3 얼마 안 남았네요? 왜요? 아니 우리 맨날 시작하고 길게 하다가 이제 금방 가야 되니까. 그게 지금 내가 갈 필요를 못 잡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아니, 광고도 오늘 망했어, 지금. 개장할 때 광고를 해버려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었어. 왜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PPL 또 해달라고 하니까. PPL.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있나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저를 쇼호스트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쇼호스트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팔자가 있나 봐요, 사람이. 거부하지 마. 거부하지 마. 그런 게 있나 봐요, 팔자가.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시 15분, 개장한 지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이오가 주도를 잡고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코스닥 이야기고, 코스피 쪽에서는 뭐 삼양식품 요런 애들 4.5% 이렇게 해서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밑에 셀트리온 어떻게 셀트리온 뭐 삼바는 그렇다 치고 셀트리온 4% 올라가 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한 3, 4거래일 정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얘네도 어떻게 따라간다고 봐야겠습니까? 셀테리온은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저는 셀테리온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제 농사 이것도 약간 산삼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긴 산삼 종목. 왜냐면 합병이 끝나야 돼. 저는 이거 합병 안 끝나면 또 꼬꾸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특성상 합병이 있는데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덩어리가 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생각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거고, 대신에 요즘에 뭐 실적이나 차트가 또 좀 뚫는 거, 그다음에 이평선이 좀 돌아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분위기가 오면은 또 한참 정도 갈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추세 깨지면 좀 정리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되,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어쨌든 바이오는 지금 신약 쪽,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목, 그리고 비만 쪽, 뭐 D&D랑 올릭스랑 한미약품, 일동제 이런 친구들, 네.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거의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마 좀 제한된 움직임일 확률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S-오일 이런 애들도 좀 가는 것 같고, 말씀하신 롯데케미칼도 3.5% 정도 또 가고 있고, 대한유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한유화도 플러스긴 하네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같이 신고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신고가 맞나? 아니네. 맞나? 맞네요. 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까 석유화학 관련주들도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S-오일도 또 저기 52주 신고가거든요. 이런 애들 기세를 좀 또 가겠죠. 기세가? 리포트 나오고 전체 그 섹터 자체도 나오니까 뭐 확실하게 확신성을 부여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딴 데 갈 데 없는데 여기 좀 와봐. 아직 룸이 있어요.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하는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좀 맥히죠. 맥힐 것 같아요. 단 5%가 됐던 네. 추가적으로 됐던 간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좀 더 올라간다가 누가 뭐라 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 다 23만 원인데 남들은 목표 주가를 뭐 올리고 난리인데 근처라도 가봐. 이자 볼래. 뭐 이렇게 뭐 밀어붙이면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굳이 이 주식을 새롭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니 뭐 지수 자체는 뭐 4,100에서 4,000에서 4,100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거 되게 건강한 그런 현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조선 쉬고 방산 쉬고, 그러니까 그동안 쭉 끌어올렸던 애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쉬어주는 분위기고, 진짜 안 가는 애들 있잖아요. 여태까지 몇 달 쉬었던 뭐 금융 같은 애들, 은행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석유화학 이런 애들을 또 끌어올리잖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같이 가고, 네. 이런 거 보면 증시가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물론 뭐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소외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건강함을 따질 때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쏠림이 완화되는 건데. 맞아요. 네. 쏠림이 좋은 완화되는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뭐 미국장도 그렇지만 다 쏠려요. M7이 다 멱살 잡고 올리잖아요. 뭐 올라갈 때 나스닥 올라갈 때 엔비디아가 뭐 다 잡아 끌어 올린 거지. 뭐 나머지들은 같이 좀 지원 사격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똑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안 가던 애들을 높여 놓으면 걔네들의 또 물량이 잠기잖아요. 잠기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그쪽이 안 빠져버리면 굉장히 좀 단단한 하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루닛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리포트예요, 현금 리포트? 얘기. 그런가. 어제 나왔나? 리포트예요? 아, 조선 거네. 기사 나온 거. 네, 조선일보, 조선비즈 기사네요. 상장 4년차 AI 기업 루닛이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적자가 확대되고 현금이 고갈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과 M&A, 국책 과제 선정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매년 이어지는 적자에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세 차례나 흑자 전환 시기를 미루며 2027년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재무 구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런 기사로 빠진다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루닛이 예전에 23년도에 황제주에 등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루닛스코프랑 네. 그 이제 얘네가 연말에 그 회원이 되게 많아요. 회원이 그때 2,000개 기업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말에 또 쏠리고 하고 재계약률이 90%가 넘으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해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완전 개박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실적 때문에 계속 빠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중간에 또 유상증자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자금 조달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박살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주주들이나 이걸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근데 또 적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좀 존폐에 대한 위기를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투심이 안 좋아지면은 이제 툼에 나오면 이제 다들 에이씨 그럼 그렇지 하면서 최근에 좀 올랐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패대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이거는 AI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많은 좋은 게 한 번 크게 두 번 반영되고 나서 네.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 이게 단순히 적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현금이 지금 고갈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AI도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현금 부족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를 같이 휩쓸리는 거죠. 주가적인 수급도 약한 데다가 거기 던지면은 이렇게 한번 확 휘들고 맞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에 그래서 석유화학주 플러스 제약바이오주가 불을 또 뿜고 있고요. 그 안에 또 포스코홀딩스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가 3.2%, 뉴진스의 컴백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LG전자도 3.5% 오릅니다. 요거는 뭐 이슈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메르세데스 벤츠 CEO 최어가 와갖고 LG 그룹 싹 만나고 간대요. 전기 부품 달라고. 그래서 아까 실적 반영될 것 같아 반영이 안 되지. LG 이노텍은 빠지고 LG전자 어떨까? 벤츠 회동. 벤츠 CEO 체어맨 와가지고 한 바퀴 돈다 하더라고. 벤츠 뭐 있나? 그거랑 약간 일신바이오가 이게 냉동 관련된 쪽이거든요. 네네. 냉동. 냉동. 그것도 있겠다. 그거니 콜드체인 요쪽이니까 그럼 또 이제 겸사겸사 LG전자도 액진냉각 같이 그냥 데이터 센터 계속 부각되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네. LG 상승. 메르세데스 벤츠 칼레니우스 회장이라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전장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이재용도 만난다네요. 예. 맞아요. 그것도 오늘 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G전자도 또 오르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는 애들은 뭐 딱히 이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1-2%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상승하는 부분은 이제 떡상하는 부분에 그런 제약바이오나 그러면 저 화학 쪽 이런 쪽에 좀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고, 상승 종목은 아까보다 낮습니다. 44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380개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 660개, 하락 종목 900개. 여기는 이제 하락 기조가 조금 더 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3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가야 돼요.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뭐 이런 거를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보노님부터. 네, 지금 뭐 미니 지수 선물이 좀 돌아서고 있어요. 나스닥이 플러스 0.28 정도 되니까 요거 좀 확대되는지 보시고, 아마 오늘 옵션 만기니까 좀 약간 위아래로 흔들 수 있고, 또 푸메가 많이 밀면서 기술주가 밀리면 약간 좀 지수는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괴리가 한 9에서 1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어제 올라가면서 그냥 7%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괴리를 조금 줄여놓고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면 사람들 오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걱정하면서 수급 나간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시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오는 거에서 그거에 너무 패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연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율이 1474원, 1473원 80전 요렇게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474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그러니까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따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개장하면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수직 상승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마감까지의 전략? 근데 아까 뭐 오늘 지금 옵션 만기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판에 보시고 오늘 4시 반까지 하죠? 4시. 4시 반. 4시 4시 반까지. 한 3시까지 보고 하시죠. 미국 좀 다른 장 다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급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뉴스 보니까 한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팩트 시트가 나와야 되는데 러트닉 장관이 또 그 핵연료 재처리 요거는 좀 넣지 말자. 그러니까 핵잠 요거는 괜찮은데 핵연료 재처리 요거는 빼자라고 못 해준다고 또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 투어 가셔서 러트닉 좀 뉴욕 바로 옆에 또 워싱턴 있거든요. 거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투어 9기
지금 취소석 두 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기회 단 2석.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후회 없이 알차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혹은 우리 아이가 오늘 수능에서 결실을 맺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수고했다. 툭툭툭. 연말에 뉴욕 한번 보내줄게. 가자. 그래. 좋네. 기가 막힌다 이거. 그러면은 딱 우리 아이 보내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리콘밸리 사람들 만나. 견문을 넓혀라. 예,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단타꾼들 다 만나. 주총꾼들 만나서 미국 주총꾼은 어떤 놈들인가 이거 다 봐. 와 이거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뉴욕에서 화려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026년 한 발을 앞서 준비하는 기회. 요 미국 투어 9기 2석 진짜 2석 남아 있습니다. 진짜 2석.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애국자잖아요. 러트닉 가가지고 러트닉 박살 내야죠. 그래서 꼭 요거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애국 좀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뉴욕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실리콘밸리에서 나도 알아요. 동부, 서부, 미국, 그럴까? 뉴멕시코, 멕시코 위에 아래 텍사스 위에 알래스카 고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래요. 안 팔렸나 봐요. 여러분 뚝불 한우예요.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 씹은 게 아니라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먹으면서 이제 우물우물 한 겁니다. 근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 PD님이 안 팔렸나 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두 분 맛 표현 빨리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 할게요. 여기 이 설도라 그랬잖아요. 설도. 그래서 지방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좋은 건 담백해요. 그리고 지방이 없으니까 담백한 뭐지 건강식으로 적합하다. 건강식. 네. 씹는 맛이 있다. 네, 씹는 맛이 있다. 네. 요렇게 물고 씹고 맛보고. 그렇죠. 그 즐기고. 설도가 어디냐면은 여기 설도. 엉덩이 밑에 네, 그럼요. 넓적다리 부위. 되게 섹시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렇죠. 아롱사태 위에. 이거 먹으면서 명언컷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둔살 밑에. 엉덩이. 이거 엉덩이 먹으면서- 밑 엉덩이. 먹으면서 명언컷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은 저는 엉덩이 없는데요. 모르지. 하여튼 그래서 엉덩이와 뒷다리 사이 있는 거 담백하다. 예, 드시면서 제 건강식이다. 생각하셔도 되니까 하나씩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000원 진짜 싸요, 여러분. 투뿔 스테이크인데 오늘 그거 파티 안 할 거예요? 수험생 다 지금 수능 끝나가지고 잔치인데 뭐 떡볶이 드실 거예요? 스테이크 드셔야죠. 자, 보노님 빨리 맛 표현하고 가래요. 네, 빨리 네. 갑시다. 뭐 담백합니다. 네. 담백하게 얘기하셨어. 도와줘 빨리 가게. 한마디 해. 씹는 맛이 있다. 기름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 즐기시면 맞아. 될것 기름기 쫙 같아요. 뺐으니까. 네. 여러분 그 꽃등심 먹고 기름 그거 먹어봤자 다 혈관 막히고 금방 죽어요. 설도 먹어야지. 누가 요즘에 그 기름기 소기름 뭘로 타고 먹습니까? 네. 설도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안 사셔도 되니까 꼭 정육점 가셔서 설도 스테이크를 드세요. 예. 하지만 여기서 사면 더 좋죠. 뚝불 한우 스테이크.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시장 얘기 계속 온고잉 하고 있는 걸 얘기를 많이 못해서 뒤에 아침엔 투자팀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바로 들어와서 시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계속해서 좀 전달해드리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릴 테니까 저희가 오늘 30분 일찍 시작하고 30분 일찍 끝내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부분을 아침엔 투자팀이 잘 메꿔줄 거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3시 20분. 4시 20분에. 4시 20분에 마감때. 4시 20분이에요. 3시 20분 오셔고 저한테 지각했다고 막 그런 말 하시는. 4시 20분. 자, 4시 20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수험생 부모님들은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슨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윌슨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 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